자, 이것은 용인입니다. 이제 펼쳐질 경기 캐딜락 6000 클래스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쭉 한 번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2018 CJ 대한민국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9번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마치고 있고요. 네, 경기장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많은 경기가 펼쳐지지만 인제 스피디움에서도 2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지난해와 좀 달라진 부분이죠. 네, 올해 마지막을 또 용인에서 또 마무리를 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블 라운드로. 네, 그리고 클래스는 또 캐딜락 6000, ASAGT, BMW M, 아반떼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2018 시즌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가깝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5월, 6월 많은 경기들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관객분들이 와 계시고요. 어제는 좀 많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불안했지만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레이스가 예상되고요. 자, 이장현 때문에 사실 그 앞선 경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8년 시즌 일정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죠. 자, 오늘 경기가 개막전입니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지는 경기, 그리고 5월 6일 다음 달은 바로 영암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를 하고 바로 경기가 또 영암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개막전이어서 좀 강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지만 다음 경기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은 좀 소강된 상태로 좀 하지 않을까. 네, 소심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안전한 경기 필요하거든요. 네네네네. 실질적으로요. 그 이유는 다시 6월 3일 영암 경기가 펼쳐지고 7월 22일은 에버랜드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8월 11일에 인제에 가서 나이트 레이스,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나이트 레이스가 있는데 네. 그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한번 간 다음에 인제에 낮 경기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요것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8, 9라운드는 더블 라운드로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진다는 그렇습니다.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딜락 6000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3위의 클래스로서 많은 팬들의 사랑들을 지금 듬뿍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관객분들이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와 있고요. 네. 자, 지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드에 보시면 역시나 프로팀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타이어들을 지금 하나씩 다 레인 타이어를 좀 준비를, 웨트용 타이어를 좀 다들 준비를 한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딜락 6000 클래스의 타이어는 드라이 타이어, 지금 그렇습니다. 맑은 날씨에서는 네. 슬릭 타이어, 홈이 없어요. 맞습니다. 비가 오면은 정말 성능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냥 미끄러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개막전이 펼쳐지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눈여겨볼 만한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레이스를 출발하기 위해 당연히 그 트랙적인 측면, 서킷에 대한 장면들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들 조금씩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인데요. 굉장히 고속 구간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코스 길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4.346km라고 전체적인 코스 길이를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6번 코너를 나와서 7번 코너까지 한 1km 가까운 긴 가속 구간이 있는데 저곳이 왼쪽으로 약간 돌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내리막, 그 맞습니다. 다음에 네. 왼쪽으로 고속 코너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서킷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속도가, 직선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백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슈퍼 6000이 250 정도 나올 겁니다. 직선 스피드가. 네. 자, 걔들은 6천의 그 최고의 속도를 만끽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한번 정해드렸고요. 이번 챔피언 포인트 규정도 이어 살펴드리면 이런 25점을 얻게 되고 예선전에서도 이제 포인트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예선 1, 2, 3위에게 3위 1포인트가 주어지고 또 완주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포인트를 못 딸 것 같더라도 완주를 하면 1포인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꼭 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핸드캡 웨이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80, 40, 20kg 네. 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주는 거는 5위부터 좀 다르게 좀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드라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1위를 하면 70kg이었는데 올해 80으로 10kg이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1위를 해도 다음 경기에 6위 이하면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깎여도 10kg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더 어려집니다. 게다가 11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이 어려운 얘기는 상황이 결국은 됐습니다. 정말 심한 경합을 만들어주는 경기 룰이죠. 네. 자체는 2017 시즌을 빛냈었던 많은 선수들이 역시 이번 경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진짜 절치부심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6번 정희철 선수.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희철 선수가 좀 아쉬운 마무리를 졌는데 이번 연도 다르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순위가 되겠고요. 그 뒤는 바로 7번 이대유지가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죠. 같은 팀의 이대유지 선수가 이 그리드를 섰습니다. 지금 엑스타 레이싱이 1, 2그리드 그러니까 맞습니다. 프론트로 독점인데요. 이 지난해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죠. 예, 완전 지난해는 뒤집어졌습니다. 용인에 오면 아트라스 BX 그렇죠. 또 네. 영암에 가면 엑스타 엑스타 레이싱 레이싱, 이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 완전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졌죠. 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유천의 지금 세 번째 그리드는 바로 정현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을 이제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연희 선수, 네. 네. 여지껏 계속 한국 타이어를 써왔다가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번에 금호 타이어를 썼습니다. 네. 네. 자 그 적응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함을 네. 좀 드러내고 그렇죠. 있고요. 좋은 일단 3위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난 시즌 정말 굉장히 치열했던 그 시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적인 상황들 지금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017 시즌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자 출발과 동시에 멋진 장면들이 많이 기다렸었던 개막전 경기인데 그 출발은 조항우 선수가 끊었습니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는 아트라스 BX 그리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갔더니 엑스타 레이싱이 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그렇습니다. 보여줬고요. 일본 선수의 그 강함이 좀 많이 드러났었는데 조항우 선수가 다시 한번 에버랜드에서 트로피를 네, 들어올렸죠. 역시나 에버랜드에서 용인스피드에서는 항상 아트스베스였는데 그런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예상외로 타카유키 아오키 선수가 팀 일본국에게 그렇습니다. 우승을 하게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나이트 레이스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시 아트라스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우승을 가져갔었죠. 우승은 못했지만 정현일 선수의 역주가 돋보였었고요. 네, 또 맞습니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다시 한번 아트라스 BX가 1, 2, 3위 놀라운 성적 거뒀고 자 그리고 조항우 선수가 그 배턴을 넘겨받아서 네. 7전째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고 이대유지가 8전째를 막아주는 모습. 아마 저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조금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신경 좀 써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영입한 종겸 선수도 정말 빠른 속도로 적응 잘하고 있고 또 야나기다 선수는 작년부터 워낙 컨디션이 좋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은 되게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서 그래도 선두는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즌 챔피언 포인트 최종 순위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우 선수와 이대유지,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1, 2, 3위를 얻어냈습니다. 조항우 선수의 포인트 정말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111. 네.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대유지 선수가 한 경기 차도 안 됐었어요. 네. 치열했죠. 자 그리고 팀 포인트에는 챔피언 포인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트라스 BX가 지금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숫자를 보여줬었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규정 변화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네. 지난해 아트라스 BX는 3인 팀이었고 엑스타 레이싱은 2인 팀이었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결과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올해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런 독주가 이루어지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을 만한 그 룰적인 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상위단 많은 팀 감독들이 아트라스 BX를 견제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일단 개막전에서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아트라스 BX가 올해 강한 무기가 생겼죠. 바로 지난해 GT1 챔피언 김종겸 선수가 합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종겸 선수가 지금 꽤 좋은 자리에 좀 자리 섰거든요. 네. 네. 자 이어서 예선전에 대한 변화도 좀 이루어졌었는데 어떤 네. 식으로 변화되는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Q1, Q2만 있었죠 이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다시 3단계로 올해부터 3단계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Q3는 또 슈퍼랩으로 진행하는 게 똑같지만 5명, 5명씩 15명, 10명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과정 이런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선도 사실 좀 신경이 더 쓰이죠. 2번 잘 달리면 끝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그렇죠. 더 재밌는 거는 타이어를 작년까지는 8번을 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번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네. 예선의 스타일을 레이스에 네, 그대로 써야 레이스는 된다는 그대로 뜻이죠. 써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재밌는 것들이 좀 타이어에 관련된 그 내구성에 관련된 타이어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경기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 상위에 숫자를 올렸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예선의 상황인데 정현일 선수 그리고 이대유지 선수가 오늘의 멋진 주행을 예고하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일 선수 어디 가거나 강한 모습 또 이대유지 지난해 최종전 우승자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지난해의 분위기를 잘 이어온
팀을 옮기더라도 정현 선수 잘했고 이대유진 여전히 엑스타에서 잘했고요. 그러면서 정희철 선수가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을 한번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대유진 선수 기록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정희철 선수가 더 좋았어요. 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연습 때 사실 놀라웠습니다. 정희철 선수가 조금 숨기고 있다가 항상 예선에서 0.5초 숨기고 드라이버로서나 있다가 확 팀으로서나 드러내더라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포디움도 많이 올라가고 챔피언십 그리고 드라이브 챔피언십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잠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정희철 선수, 네. 정희철 선수. 네. 오늘 뭐 정희철 선수의 그 6번은 저희가 꽤 오래 볼 것 같아요. 특히나 앞쪽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네, 맞습니다. 혼자 달려나가는데도 네. 굉장히 공격적인 장면을 잘 보여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정희철 선수 생김새와 다르게 약간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이고 네. 그 또 엑스타에 또 만만치 않은 또 이대유지도 쌈딱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엄청난 공격적인 두 선수가 지금 같이 원투를 좀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바깥에서 만났을 때는 마치 무슨 약간 자메이카의 날씨가 떠오르는 약간 여유 있고 뭐 그렇죠. 휴양지 같은 느낌의 느릿느릿한 천천한 말투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장면들을 정희철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최종 그리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철 선수와 이대유지, 정현일 선수와 조항우 선수가 4번을 기록하고 있고요. 김종겸 선수가 드디어 오늘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유니폼을 바꿔서 경기 준비하고 있는 6번, 오일기 선수, 황진우 선수가 8번입니다. 자, 그래서 김희수 선수와 야나기다 마스타카, 그리고 장현진 선수와 다카유키 선수, 김동훈 선수와 유시원 선수, 정혜연 선수와 박정준 선수가 16번입니다. 최장한 선수와 김민상 선수, 그리고 김장래 선수와 김태훈 선수, 자태훈 선수와 김준우 선수, 그리고 김중근 선수가 23번째 그리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익숙했던 GT 클래스에서의 선수들도 지금 참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GT1 챔피언 김종겸 선수를 네. 포함해가지고 지난해 GT 최강자 네. 성한 퍼플 모터스포츠의 드라이버들이 모두 다 맞습니다. 지금 네. 캐딜락 6척 클래스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중근 선수는 랩타임이 없었어요. 네, 아예 그래서 예선을 돌질 최후의 못했었죠. 네.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해 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장면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향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밑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순위를 끌어올리는 몇몇 선수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아니겠습니까? 말씀해주신 김중근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트라스 BX 네. 팀에서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우승 경험도 우승도 했고 그 폴도 많이 사실 잡았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뒤에서 추월 쇼를 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선수들을 다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그 선수들의 그 기백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그 김윤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작년에는 좀 세팅이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은 뭔가 느낌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베테랑들의 그 언변은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9위에 머물러는 있습니다만은 위쪽과의 격차를 언제든지 좁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김중근 선수 지금 최후미 그레이드지만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성한 퍼플 모터스포츠 3인 팀이잖아요. 올해 바뀐 그렇죠. 규정에 의해서 2명만 포인트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한 퍼플 모터스포츠는 15일 전에 지정한 드라이버가 장현진, 김중근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혜원 선수가 높은 순위를 얻어도 개인 포인트는 가지만 그렇죠. 팀 포인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중근 선수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항우 선수가 4그리드, 김종겸 선수가 5그리드인데 5그리드 김종겸 선수는 팀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야나기다 마사타카 지금 10그리드인데 많이 순위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이 재밌는 게 지금 한 14명 14위 그 뒤에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3위 14위까지 누가 1등을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진짜로 선수들. 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순위까지 뭐 김동훈 선수나 특히나 이번에는 팀 106에서 유일한 선수로 기다리고 있는 유시원 선수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유시현 선수를 만나봤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 느낌이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번에 나는 타이어를 내가 이거 바꿨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 변화된 상황에서 뭘 만들 수 있을지. 자,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캐딜락 6천은 다른 출발이 있죠. 그렇죠. 롤링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포메이션 랩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의 상태, 타이어의 상태, 엔진의 상태 뭐 등등등 모든 상태를 최적으로 만든 다음에 달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롤링 스타트와 다르게 이런 레이스에서의 롤링 스타트 두 줄로 겁니다. 그리고 폴시터가 안쪽이죠. 이게 보통 스탠딩 스타트와 다른 점이고요. 달리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스타트 때 눈치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얼마나 눈치를 잘 보느냐. 이게 또 시즌 개막전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겨울 동안 그 눈치도 좀 감이 약해졌을 거거든요. 그 아무리 드라이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몸에 익혀왔겠지만 그래도 공간 감각이나 눈치에 대한 거는 살짝 무뎌졌을 수 있어요. 그게 순위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포메이션 랩을 돌면서 선수들이 차에 계속 상태를 좀 체킹을 할 텐데요. 일단은 보기에는 아까도 계속 그 비에 대한 것들을 좀 걱정을 했는데 노면 상태는 아주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수들이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날씨 상황이 변수가 여러 번 됐었는데 자 이번 장면에서는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주행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김동근 선수. 유리창에 밑방울이 안 맺히고 있죠. 네. 예, 달릴 때 비가 오면은 바로 보이는데요. 일단 빗방울은 안 보였었습니다. 자 김동훈 선수도 일단은 그 팀을 좀 바꿔서 그렇죠.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3자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졌었고 몇몇 선수들이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은 유니폼과 그 팀과 함께 또 그렇죠.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것도 변수가 충분히 되겠죠. 예, 김동훈 선수가 제일제당 레이싱으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김재현 선수가 CJ 로지스틱스 레이싱으로 왔고, 네. 그다음 정현일 선수가 또 ENM으로 들어갔죠. 오면서 네. 또 ENM으로 와서도 잘했어요. 네. 정현일 일단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김동훈 선수는 일단은 오늘 성적이 좀 반가운 게 어제 같은 약간 울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에 적응을 아직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본인이 가장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그 시즌 때는 그러고 나서 1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김동훈 선수도 약간은 좀 약간 봐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자. 살짝 숨기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코너 3개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세이프티카가 아직 앞에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두 줄로. 저러면서 이제 한 대 간격 이내로 또 붙어 있어야 돼요. 마냥 뒤에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서도 안 되고 참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 간격 유지하는 게 특히 스타트 직전에 스타트 신호를 받기 전까지 그걸 잘 보고 있다가 또 스타트 신호를 받으면 또 누가 또 빠르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후반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상 뭐 기량이 많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선수가 김준근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가 이 GT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팀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신경이 쓰이고 일단은 뭐 지금은 초반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 그 시리즈가 라운드가 지나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네요. 자 세이프티카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 포메이션 랩을 마치고 이 주행 중에 그대로 출발이 됩니다. 원거리에서 자, 라이트가 신호를 꺼지면- 받고 있습니다. 꺼지면 바로 스타트할 텐데요. 그리고 그 신호가 꺼졌습니다. 꺼졌습니다. 빨리 나옵니다. 자, 황준호가 치고 나오나요? 아, 지금 바로 김재현 선수인데요. 김재현 선수 바깥쪽으로 88번 김재현이 바깥쪽으로 정현일 선수도 자, 정현일이 인코스를 잡았어요 지금. 네. 근데 사실 김지현 선수가 가장 공격적인 주행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현일 선수가 지금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다시 한번 인코스를 잡는 이대유지. 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위를 한번 얻어냈습니다. 안쪽 좀 비어 있습니다. 그쪽을 아, 노립니까? 너무 멀어지면서 조항우가 치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사고가 났죠. 66번. 아, 유시현 선수와 65번의 장현진 선수인가요? 네. 장현 선수가 지금 뒤쪽으로 많이 밀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서킷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좀 밀린 차량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거는 두 드라이버에게 모두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또 사이즈도 워낙 크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현일 선수가 4위까지 밀려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들어 보는데요. 1번 조항우 선수죠. 지난해 챔피언이기 때문에 1번을 가져갔습니다. 자, 앞선 상황에서 교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견뎌내면서 바깥쪽 안쪽을 제대로 한번 노렸었던 조항우 선수. 자, 순위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정현 선수가 바로 뒤쪽 아직까지 붙어있는 거리를 많이 두지는 않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들 그 결과 그 기록들을 봤을 때는 오늘 계속 선두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1번 조항우 선수, 류시현 선수 리타를 하겠네요. 네. 아, 유지현 옐로우 선수 플래그 나오고요. 어제 제가 인터뷰했을 때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혼자 하게 돼서 너무 좀 기쁘다고 좀 뭔가 내가 집중해서 달릴 수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네. 첫 사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자, 팬들이 굉장히 좀 스탠드에서 좀 아쉬워하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지금 세 네. 개가 나란히 달리는데요. 1번 조항우 선수, 3번 81번 정현일 선수, 그리고 네. 9번의 김종겸 선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베르그마이스터 선수의 번호를 물려받았죠. 네. 자, 그 상황에서 일단은 속속들이 자신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안쪽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살짝 바라보고 있는 김종겸 선수의 모습도 눈에 띄고요.
네, 지금 정현일 선수가 조항우 선수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드뷰를 보이게 이렇게 딱 옆으로 나왔는데 그만큼만 나오면 김종현 선수는 안 보이잖아요. 네. 김종현 선수 더 나왔습니다. 자,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그 사고 장면인데요. 아, 뒤에 쪽에서 저기는 차들이 워낙 많이 얽혀 있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 누구 한 명 잘못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쇄적인 반응이 있어서 결과는 그쪽으로 완전 뒤쪽 밀렸습니다. 자, 그런 쪽에서 주의라는 사인을 충분히 받으면서 네, 일단은 SC가 없는 상태로 옐로우 플래그만 받으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트로 들어온 차도 있는데요. 네. 자, 정희철 선수로 이대유지, 조항우 선수 그리고 정현일 선수가 1, 2, 3,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겸 그렇습니다. 선수는 5위까지 잡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자, 일단 조항우 선수가 첫 랩을 잘 풀어냈죠. 스타트 자체가 빨랐던 건 아니지만 네. 첫 랩을 잘 풀어내면서 정현일 선수 앞으로 왔고 정현일 선수 페이스가 조금 더 빨라 보이지만 조항우 선수가 앞에 있을 때 자리를 잘 안 내주기 때문에 저 빈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는. 사실 금빛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종겸 선수 아니겠습니까? 일단 GT에서도 굉장히 좋은 숫자로 연락 아까 올라가고 있고요. 이대유지와 정현일 선수의 그 배틀 상황에서 조항우 선수가 그때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자, 그 노련한 장면들, 네. 점을 노리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좀 선두권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김지현 선수는 피트로 와가지고 하위권으로 밀려나 버렸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김지현 선수 차량인데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가 과도한 공격성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장면이 좀 아쉬운 게 PT까지 연결이 된 현재 모습이고요. 지금 정현일 선수 바짝 붙고 있죠. 김종겸 선수는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21렙이나 가는 레이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두 대나 얽혀 있으면 한꺼번에 추월은 솔직히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정희철 선수와 이대유지 선수만 좀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팀 단위로는 웃을 수 있는 네. 두 명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도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레이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올해 이 바뀐 상황들이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만큼 일단은 매년 타이어 회사들도 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새로운 결과물들을요. 네, 뭐 타이어도 타이어인데 올해 이제 또 이제 소음기가 추가되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어떤 타이어에 대한 부담이 바뀌었고 타이어의 부담 영향이 다르니까 이전에 여기서 좋던 타이어가 꼭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은 드라이버마다의 또 어떤 역량 차이도 이제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번에 이슈는 타이어 회사들 간에 좀 전쟁이 사실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번에 내구성을 좀 위주로 네.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전년도까지는 사실 이 용인 경기장에서는 아트라스 DX 팀이 상당히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네. 내구로 잠깐 오면서 이번에 약간 뒤집어졌거든요. 그런 선택 상황에서 정현일 선수가 지금 바로 추월을 하고 싶은 정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잘 막아내다 보니까 이 공교롭게도 두 팀의 네 대가 나란히 달리는 상황이 됐어요. 오일기 선수 바로 그 뒤쪽에 자, 있고요. 지금 일단은 타이어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자, 굉장히 숨죽이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에서. 한국 타이어의 투자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오래 가면 유리하니까요. 네. 정현 선수가 안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만 일단은 잠시 멈췄고요. 지금 1, 2위 선두권에도 배틀이 벌어졌죠. 지금 이대유지가 선두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네요. 네, 이대유지 선수가 넘어갔습니다. 네. 팀메이트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대유주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1위권 선두권 싸움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던 두 명의 선수. 네, 뭐 결코 이대유지 선수가 예선 랩타임이 처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한 일이었고요. 번 실수했을 때 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3, 4위권 이하의 드라이버들도 멀지가 않아요. 아직 맞습니다. 지금 달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21렙 중에 4렙 돌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넉대는 그 숫자를 같이 만들어내면서 속도를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 뒤를 돌고 있는 또 노련한 황진우 선수도 파란색 자신의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된다는 건 사실 조항우 선수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뜻이죠. 네. 뒤따르는 차들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지만 막아서고 있는 이상 저기를 그냥 자리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면 다 저속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이 또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조망우 선수의. 일단은 사실 그 예선 때도 두 선수가 기록이 좀 비슷비슷했습니다. 조항우 선수와 정현일 선수가. 네. 근데 일단은 페이스는 보기에는 정현일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황진우 선수가 7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뒤에 8, 9위가 또 같은 팀 드라이버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김동우 선수가 나름 스타트와 첫 랩 잘 풀어내가지고
9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차놀이 같은 이 느낌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베테랑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서로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상황만 지금 보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차라리 지금 뭐 제일제당 레이싱처럼 두 대가 달리고 있으면 그냥 딱 서로 누가 그렇죠. 앞서나 이렇게 네네. 경쟁하면 되는데 세 대 다섯 대가 얽혀 있으면은 맞습니다. 내가 앞에 차만 신경 쓰고 추월 시도해야지 하다가 뒤차에게 자리를 내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김희 선수와 김동원 선수가 자, 같이 달리고 가는 김종겸이 장면이 있네. 많이 있었는데요. 김종겸 자, 김종겸이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네. 저거는 조항우 선수에게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느리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 이러면서 슬슬 좌우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현 선수가 자신의 속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서 약간의 앞쪽과의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조항우 선수. 지금 정현일 선수가 앞서 헤어핀 들어갈 때 조금 더 일찍 코너 네, 먼저 안쪽으로 감죠. 틀었어요. 네. 저거는 막으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신경을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정현 선수 속도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처럼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진 선수 약간 트랙방 나가면서 트랙방 밟았고요. 지금 김종현 선수 데뷔전이거든요. 캐딜락 네. 인천. 네. 역시 GT 챔피언답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의 김희 선수와 2번의 김동훈 선수, 제일대당 레이싱의 두 명의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5번의 김민상 선수입니다. 팀욱의 김민상 선수는 코스가 아웃되면서 아쉽게 좀 걸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량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네. 개막전에서 이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이전이 긴 텀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짧아서 좀 준비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죠. 네. 그 화면에 안 나오고 있지만 김중근 선수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지금 최후미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 때문에 중위권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뒤에서 왜 저렇게 빠른 차가 날 따라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죠. 네. 자, 지금 현재 넉대의 싸움들, 아트라스 BX와 ENM의 싸움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네. 정현일 선수가 조항우 선수에게 강한 압박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제 옐로우 플래그가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네. 김민장 선수 드라이버는 없지만 차가 서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멀쩡한 거 보니 차의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코스 좀 조심을 하라는 그런 사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년일이 조항우를 가볍게 좀 압박을 하고 가는데요. 라인 크로스 역시 만들기 위해서 아웃에서 조항우 선수도 완벽한 레코드 라인은 못 타요. 그렇습니다. 정현일 선수 네. 때문에 서로 손해를 보는 예, 거예요. 서로 좀 계속 견제하고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김종겸 바깥쪽. 자,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도리어 앞쪽에 대한 견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종겸 선수가 옆으로 나오면은 오일기 선수의 그 노련함도 옆으로 또 한번 차량을 이동하면서 네, 지금 앞발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년일 선수가 가장 힘들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계속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년일 선수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지금 계속 김종현 선수 가깝죠? 굉장히 네. 가까워요. 지금 마지막 코너를 저렇게 나오면 첫 코너에서 노려볼 만하죠. 자, 김종겸! 김종겸이야, 김종겸! 그런데 뒤에 오일기 선수가 또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로 이게 지금. 얽혔죠. 이거야말로 얽히고 설킨 거네요. 이거 약간 굉장히 눈치 싸움이 좀 네, 오래 좀 지속될 심해요.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서로 지금 눈치 싸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김종근 선수가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23회 출발해서. 김중근 선수는 뭐 시간만 있으면은 더 올라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83번 김중근 선수. 네. 자, 김중근 선수가 지금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는 아트라스 BX의 10번 야나이다 마사타카 선수인데 약간의 그 거리는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는 김장래 선수가 31번으로 그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준 상황이라 이제 김장래 선수가 다시 한번 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ASA GT 클래스에서 익혔던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의 이 거리를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그리고 김중근 선수는 월타도 잘 타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저랑도 예전에 같이 선수생활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온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조용히 빠른 거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중계할 때 그 이벤트가 있기도 했지만 100경기를 네. 치른 몇 안 되는 드라이버 중에 하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치열한 경기 속에서 숫자까지 만들어냈었던 김종근 선수 현재 11위. 네. 그리고 상위권 쪽에서 이 두 대의 차량들 계속 붙는데 정현일 선수 한번 자, 정을 내렸죠. 정현일 아,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돌아요. 자, 정현일, 정년일 대단합니다. 정현일이 아,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대단합니다.
그 휠이 약간 잠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냈어요. 자, 몸싸움 끝에 81번 정현일 선수 위쪽으로 올랐습니다. 바로 뒤지 조항우 선수. 예, 이렇게 되면 조항우 선수가 김종겸 선수를 막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팀오더를 쓸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대막전에서. 자, 정영현 선수 이건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완전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그 애매한 것이 또 김종겸 선수는 팀 포인트 합산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그 백마커가 있어서 약간 자, 움찔하는 뒤에서 사이에 오일기가 찌릅니다. 김종겸을 찌릅니다. 사이드 오일기! 사이드 코스. 밀렸죠. 접촉했어요. 그러면 아, 선수들이 넘어갔습니다. 바꿨죠. 오일기. 자, 호시탐탐 뒤에서 황준호 선수도 이제 김종겸 선수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 뒤에 그 조항우 선수가 앞쪽에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오일기 선수 실질적으로 아트라스 BX와 ENM이 순위를 앞뒤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자, 황준호 선수 12번은 전제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정현일 선수의 추월 때는 저런 식의 접촉이 있었는데 휠락도 걸리고 그런데도 돌려냈어요. 저게 그냥 밀리기 대단합니다. 좋은데요. 자, 이 장면에서 정현 선수가 올라온 거 오일기 선수도 자극을 받을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아트라스 BX는 동시에 두 명 선수들이 이제 한 단계씩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좀 아쉬운 장면이 됐고요. 네, 김종겸 선수는 그 백마커 때문에 약간 움찔하다가 공간을 내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영현 선수 이걸 넘어가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보여준 바가 있었던 정현 선수인데요. 자, 근데 컨택 시비는 한번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온 장면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그 지금 오일기 선수와 김종겸 선수인가요? 네, 네. 접촉이 있었죠. 네네네. 네. 지금 컨택이 상당히 좀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장면들은 아무래도 지금 심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현재 순위는 정현일 선수가 3위까지 올라온 가운데 조항우 선수, 김종겸, 오일기 선수, 오일기와 김종겸 선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조항우 선수와 지금 현재 9번 김종겸 사이에 자, 이번엔 껴있는 오일기가 굉장히 오일기, 맞았죠. 오일기가 굉장히 조항우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긴 CK인이라 한번 물러설 수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 코너를 통과하는 것에 따라서 첫 코너 근데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죠? 자, 달려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긴 한데 시도하는 게 좀 무리예요. 무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리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대유 씨와 정일철 선수, 엑스타이크 두 명의 선수는 한 번 순위 바꾸고 계속 달려나가고 있고 정윤일 선수가 이 배틀에 소진한 에너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오일기 선수는 조금만 차분하게 멀리 보면 추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건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 13랩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일단 21렙 중에 지금 현재 8렙을 소화한 상황이에요. 네.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뭔가 움직임이 시작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황진우 선수. 황진우 선수의 12번도 지금 앞서 싸움에서 소진되어 있는 이 힘들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99번 김태훈 선수. 현대레이스의 김태훈 선수가 좀 아쉽게 싸움을 하는 이번에 모습이네요. 첫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김태훈 선수 아쉽습니다. 네. 자, 자, 지금 오일기 선수 빈틈만 보이면 들어가 지금 거의 붙어 자, 있을 이제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오일기 선수입니다. 상대편의 배기 향을 맡을 정도로 붙어 있거든요. 네, 지금 역시 김종겸 선수가 뒤에서 둘이 배틀하다 빈틈만 보이면 나도 가겠다 네.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사이에 거리 격차를 좀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정현일 선수는 속도감을 좀 더 올리면서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조항우 선수는 수비에 좀 나서면서 현재 11번 오일기 선수의 압박감을 좀 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틈을 현재까지는 김종겸이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에 황진우 선수도 이 대열에 여전히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우 중반이기 때문에 타이어 관리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는 이른데요. 일단은 조항우 선수는 막아놔야 그게 도움이 되지 나중에 타이어 상태 가지고 제출을 하려면 앞에 차가 타이어가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 상황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구성 관련해서 지금 컨택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지금 현재 타이어 상태와 지금 아트라스 BX와 그 엑스타 팀의 기록 차이를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제 느낌에는 뭐 타이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마도 아트라스 BX 팀에서 타이어의 그 선택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네. 다시 한번 지금 누구죠? 투일 한번 노려봤었는데 네. 뒤엎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17번 김희수 선수,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바로 네. 뒤쪽에 있는 8번의 선수고요. 자, 지금 9위와 10위의 싸움인데요. 네.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네. 따라왔죠. 김우수 네. 선수가 속도가 쳐졌기 때문에 김동훈 선수가 앞서 나갔고요.
그 사이에 지금 9위, 10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수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자, 김동훈 선수도 이제 속도 감각을 좀 많이 주면서 황진우 선수가 속도가 약간 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붙어있는 상황 여전히 17번 김희 선수,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자, 거리 싸움이 0.531 차이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윤수 선수도 지난 작년에 비해 차량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네, 아틀라스 BX 입장에서는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팀 포인트를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멈추면 1포인트죠. 이거 어떻게든 순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1포인트는 좀 아쉬워요. 아틀라스 BX면은. 자, 그 사이에 마스타카 선수의 압박들을 본인이 혼자 견뎌내면서 김동훈 선수 속도감을 더 밀어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김동훈은 작년도 팀메이트였던 황진우와의 거리를 좀 좁히기 위해서 앞쪽으로 달려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뭐 김윤수 선수가 사실 지금 보면은 계속 의식을 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이 사이에 지금 오일기 선수가 빠져나왔네요. 넘어갔어요. 네. 오일기 선수도 갔고 이러면 조항우 선수가 김종현 선수를 오래 붙잡아두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백마크로 지나서 아틀라스 BX의 두 바짝 명의 붙어요. 선수가 바짝 지금 이동하고 붙었어요. 있는데요. 첫 코너에서 갑니다. 첫 코너에서 갑니다. 바깥쪽 더 빠른 쪽은 김종겸 그리고 라이크로스. 살짝의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자, 있었고 황진우가 인을 잡았었거든요. 네. 자, 카메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쪽 장면.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정이. 네. 자, 지금 네. 황진우. 자, 계속 압박합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쭉 김종겸 건드려주고 있거든요. 선수가 김종겸. 계속 압박하는데요. 네. 자, 인 살짝 닿을 뻔했는데 살짝 앞질러 지나갔습니다. 이래서 황진우 선수 앞을 막았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배틀이 펼쳐지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항우 선수에게는 황진우 선수의 등장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황진우 선수 등장했습니다만 그 뒤쪽에 김동훈 선수도 이제 가시권 안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박정준 선수와 배틀은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지금 그리고 앞쪽에는 배틀 88번에 88번. 네. 김재현 선수가 선수가, 네네. 다시 나왔는데요. 네네. 좀 많이 하위권으로 내려갔죠 일단. 주피터 대 박정준 선수와의 지금 바퀴수가 좀 차이가 나는 네네네.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바퀴수가 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두권은 아까 전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했는데 예, 네. 여기는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백마포도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쳐져 있습니다. 자, 현재 이대유지 정인철 선수의 장면인데, 자, 이대유지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5초 정도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벌리고 있어요. 정희철 선수가 페이스가 뚝 떨어졌어요. 네. 이거는 정희철 선수도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어디가 비정상인지는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자,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자, 단도로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사운드 뒤쪽에 지금 6번의 정인철 선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납니다. 일단 지금 이대유지 선수는 선두를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는 페이스인데 정희철 선수는 이대로면은 3위 정현일 선수에게 추격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오일기 선수, 정인철 선수, 일단 ENM이 2017년도의 포인트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개막전은 지금 이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사실 이런 게 어떤 베테랑 드라이버 2명의 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 ENM은 젊은 드라이버 맞습니다. 2명을 네.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량 셋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론 좋은 드라이버들이지만 숙련된 드라이버들의 피드백과는 좀 차이가 맞습니다. 나거든요. 네. 그 세팅 부분에서 역시나 베테랑 드라이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정현일 오일기 정말 노장 2명이 네. 노장이라고 합니다. 베테랑 2명이 네. 노장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자, 베테랑 그러면서 3번 말씀하셨네요. 자, 이어서 6번 정희철 선수의 장면이었고요. 네. 베테랑. 네, 그 힘들을 한번 베테랑이죠. 보여주고 있는 ENM의 2명의 선수. 자, 저는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기록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오일기 선수도 지금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서. 네. 네. 오히려 지금 정연일 선수보다 오일기 선수 페이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선수 페이스 떨어졌다 그런 게 딱 한 랩만 뭔가 네. 실수가 있었던 네네네, 거예요. 그렇던 것 그다음에 같아요.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21랩 중에 11랩을 소화했거든요. 아직도 10바퀴를 더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경기가. 현재까지는 캐딜락 6000 적어도 지난 시즌을 지켜보신 팬 여러분들은 특히나 16, 17번째 랩 이후에 펼쳐지는 많은 변수 때문에 많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알고 있는 현재 모습, 특히나 이 지구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전술을 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딱 절반.
절반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좀 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일단 드라이버들 타이어가 예선부터 썼던 타이어예요. 이미 최고 성능을 내는 타이밍은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지났죠. 이제부터 타이어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수들한테 작용이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일기 선수가 페이스가 좋아서 이제 정연일 선수까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같은 팀의 정연일 선수. 자, 앞으로 좀 내주면서 네. 또 뭔가 변할 것같이 0.428초 차이로 같은 팀원이 정현일 선수와의 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 정희철 선수 2위 이 숫자가 역시 뭐 사실상 좀 어느 정도 거리는 벌어져 있는데 네. 이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정희철 선수는 일단은 멘탈만 관리하는 게 앞뒤로 5초라 일단은 그냥 혼자 달리는 겁니다. 앞뒤로 5초.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왜 그렇게 간격이 좀 벌어져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베테랑 선수들의 특이점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아직까지 초반이라고 지금 중반까지 왔으니까 이 구간 동안에는 약간은 타이어 관리하는 요 차원이고 말씀 주신 대로 16바퀴 뭐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막 예. 달리기 시작을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현. 자, 오늘 개막전에서는 바뀐 유니폼의 세계에서 자신의 컬러를 뽑아내지는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장면 하나 보여주고 좀 약간은 좀 처져 있는 88번 김재현 선수. 스타트에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장면 딱 하나 보여주고 오! 그다음에는 김우수 선수인가요? 김동훈 선수인가요? 김우수 선수인가요? 17번 김희 선수. 네. 지금 이거 굉장히 팽팽한 유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순위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한번 보죠.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와 배틀이었는데요. 네. 살짝 뒤쪽에 부딪힘이 있었네요. 이거는 또 심의가 될 텐데 네. 페널티가 나올 것 같아요. 저의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컨택 심의가 4번 정도 네.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래저래 정말 네. 그 페널티권이 정말 아까 많습니다. ASH D 클래스부터 네. 시작해서 많은데요. 이번 경기만 해도 지금 심의하는 게 쭉 있고요. 이러면 경기 끝나고 거의 밤새 막 심의하고 네, 이럴 때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오늘 개막전에 대해서 선수들도 팬들만큼이나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격차가 무슨 1, 2, 3위는 조금 벌어져 있지만 나머지가 정말 이 격차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많은 먼지를 여기 화면 눈앞에 지나갔는데요. 이런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배틀이 벌어지고 배틀이 벌어지니까 저런 접촉 사고가 나고 시비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사이 정현 선수, 오일기 선수 위치를 바꿨는데요. 오일기 선수가 결국 이제 3위로 네, 올라왔습니다. 페이스가 계속 좋았습니다. 오일기 선수가. 김희수 선수도 마지막 코너 나오면서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 보였잖아요. 아까 네. 접촉 후에 정상적인 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야나기다 마스타카 선수가 드디어 10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자리 숫자로 바뀌었고요. 자, 김희 선수는 이제 위쪽에 뒤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김중근 선수와 일단은 전투를 한번 펼쳐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아까 그 접촉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막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록을 보면은 역시나 오일기 선수 페이스 상당히 좋고요. 정영희 선수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정영희 선수. 네. 어떻게 보면 초반 배틀의 후유증이 지금 맞습니다. 나오는 걸 수 네,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장면을 알고 있는 11번 오일기 선수는 팀원과 순위를 바꿔서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 정현 선수의 81번. 아까 전에 그 조항우 선수의 그 큰 경합에서 타이어가 조금 많이 쓰지 않았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해서 쓴 게 뭐 바로 다음 랩에 완전히 느려지는 건 아닌데 네. 이게 한 6, 7랩 가면은 그렇죠. 그 천천히 후유증이 데미지를 먹기 나타납니다. 시작하면서 나타나죠. 네. 마치 더위 먹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더 손상이 일어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별거 아니었던 그 나비 효과가 지금 이어진 그렇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미지를 먹게 되죠. 자, 중반 이후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일기 선수가 3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만 정희철 선수와의 차이는 아직까지 상당히 나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장면은 엑스타레이싱 팀의 이대유지와 정희철 선수가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원투피니시 갈 것 같은데 지금 정현일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정의철 선수도 아까 이대유지 선수에게 선두를 내줄 때의 그 나비 효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7랩이나 남아서 3분의 2밖에 안 갔습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남은 3분의 1 장담은 못하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엑스타 팀이 오늘 이 상황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약간 이슈가 되고 엑스타 팀이 네. 기업가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아마도 좀 더 기쁜 일이 있지 않을까 팀 내에서. 네, 저 타이어 관련 회사가 네네. 이제 그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은 분명한 거는 엑스타 레이싱 입장에서는 지난해와 완전히 바뀐 분위기를 최종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끌고 굉장히 가는, 기분 좋을 네. 수 있어요. 이게 스타트를 잘해 놓으면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 전력 차이가 난다. 그게 원래 안 된다 그랬던 팀이 전력이 안 되는 게 객관적인 것 같은데 네. 좋은 성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텐셜 때문에 그냥 계속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엑스레이싱은 기존의 그 힘을 한 번 더 갈고 닦아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 개막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3자 트레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ENM은 상대적으로 빛이 좀 덜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오일기 선수와 정현일 선수가 지금까지는 상위권에서 굉장히 잘 경기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베테랑 그 두 명의 힘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팀 단위의 그 디펜딩 챔피언 아트라스 BX 뭐 조항우 선수와 김종겸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네. 격차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대로라면은 조항우 선수는 팀 포인트를 가져가고 김종경 선수는 못 가져가기 때문에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9위에서 2포인트. 그러면은 네. 조항우 감독이 10포인트를 가져가면 12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지금 1, 2위 하고 있는 엑스타는 43포인트예요. 네. 이게 2016 챔피언과 2017 챔피언의 대결인데 좀 격차가 좀 크게 나는 거죠. 개막전에서는 적어도. 자, 이대주와 정희철 선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언급하신 그 포인트와 또 예선전 포인트가 있는 상황이라 네. 더 큰 그렇죠. 차이가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이거 더 벌어집니다. 6초 격차가 가끔 나는데요.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최고 랩 타임들이 지난 랩 타임들이 최고 랩 타임에 비해서 지금 몇 초씩 느려지고 있어요, 다들. 네. 느려지고 있고 앞으로 더 느려질 겁니다. 더 느려질 때 누가 덜 느려지냐가 차이가 되겠죠. 자, 1번의 현재기 조항우 선수입니다. 미스를 줄여나가는 그 과정과 타이어의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된 싸움을 펼쳐야 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슈퍼레이스를 중계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이런 현상이 있는데 1번 달고 있는 드라이버들이 시즌 초반에 참 고전을 해요, 매년. 네. 팀베르그 마이스터가 네. 그랬고 정희철 선수가 그랬고 심지어 지금 조항우 선수까지 지난해의 그 챔피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의 그 강력했던 모습을 네네. 지금은 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사실 그 올해 이 옵션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타이어를 선택하는 연습이 있거든요. 네. 그때 사실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재밌는 스토리가 좀 있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드라이 상태로 타이어 테스트를 한 적이 사실 선수들이 없었어요. 날씨 때문에. 네, 날씨가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비올 때 테스트였죠. 테스트를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아트라스 백스가 이번에 조금 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지금 현재 순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BS 입장에서 더 욕심을 낼 만한 네. 그렇죠. 그런 특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순위는 아직까지 앞쪽에 좀 막힌 채 충분히 숫자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드라이버들이 이제는 타이어 수명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 배틀이 벌어져서 막 바로 추월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이 힘쏟을 타이밍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관리에 먼저 신경을 맞습니다. 써야 됩니다. 또 이번 경기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2주 뒤에 또 경기를 할 건데요. 타이어는 다시 안 쓰겠지만 차는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21랩 중에 16랩을 소화한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오일기 선수는 페이스가 계속 좋습니다. 지금 조항우 네. 선수와 정현일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위치를 좀 네. 바꿨는데요. 정현일 선수의 페이스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처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엑스타 레이싱의 김지표 감독인데 지금 원투 피니시가 눈앞에 네 바로 김종겸 선수도 정현 선수를 앞서 나가죠. 자, 지금 정현희 선수 타이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차량에 타이어가 뭔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이게. 저 정도로까지 네. 느려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들 뒤에 있는 황진우 선수까지 좀 맞박을 어! 주는 상황인데 이게 접촉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차량 두 대가 문제가 생겼고 김동훈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이것도 스튜어드 심사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황진우 선수가 생각하기보다 더 느렸던 것 같아요. 네. 네. 황준우 선수는 그걸 치고 나오면서 같이 빠져나오려고 예. 했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서 푸싱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네, 저게 부딪힌 게 예. 아니라 정현일 선수가 너무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려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차량 이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네,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뒤쪽에서 노리고 있었던 김동훈 선수가 순위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더블 옐로우. 일단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깃발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뒤쪽 팬더가 완전히 망가졌죠. 네. 네. 물론 저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저게 생기는 동안 어딘가 또 저 팬더 망가지면서 바퀴에 닿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사실 저 상황이면은 오렌지 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피트로 왜냐하면 다른 불러들여서. 선수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불러들일 수도 있는 황진우 상황입니다. 선수도 앞쪽이 파손됐는데 뭐 그냥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저기 지금 라이트 네, 저런 상황이 사실 없으니까. 황진우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확 떨어져 버리면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야나기다 마사타카의 차량인가요? 일단은 네. 순위가 좀 많이 위로 올라왔죠. 맞습니다. 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매 그 얘기부터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막 경합이 막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사이 이제 김종겸 선수, 김동훈 선수가 6위까지 올라왔고요. 황진우 선수는 저 자리 지키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 황진우 선수도 데미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눈에 보이는 저 헤드라이트 쪽 데미지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속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저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일기 선수와 하는데 정민철 선수의 공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황진우 선수의 속도감에 지금 야나기다 마사타카의 8번이 거의 뒤에 붙으면서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황진우 선수 차량에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정현일 선수가 아까 사고 났던 자리인데 잔디에 지금 불이 난 게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까 전에 정현일 선수 차량에 뭔가 엔진 쪽에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저 불의 원인을 유추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레이스에서도 이제 멈춰섰던 차량 밑에 자기가 네네. 불난 적이 있죠. 그렇죠. 네. 자, 박정준 선수의 77번 뒤쪽은 일단 지금 네. 정현일 선수가 지금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장한 선수의 모습까지 자, 보이는 팀 폭도 오늘 팀 동료를 좀 빠르게 좀 놓친 감이 있었거든요. 준피티드의 박정준 선수와 최장한 선수. 네. 팀목의 최장한 선수. 여기까지는 뭐 레벨 숫자를 맞춰가면서 순위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순위 뭐 포인트권이냐 아니냐 물론 여기 이제 완주 포인트는 있지만요. 그것도 있지만 앞에 있는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따라잡아서 추월하고 싶은 드라이버의 본능이 있는 거고 당연한 드라이버의 자세죠. 지금 그래서 추격전이 펼쳐지고는 있는데 앞서 나갔던 박정준 선수가 좀 많이 더 앞으로 나갈 것 같고 앞선 드라이버들의 문제가 심해지면은 포인트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12위면 정현일 선수 다행히 뭐 엔진 쪽이나 이런 쪽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네, 바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 완전 네. 포인트에 관련된 네. 필요하니까 그 장면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네, 완주 포인트 받아야죠. 자, 그리고 정희철 선수 오일기 아. 선수도 이제 정희철 선수의 공간이 거의 이제 좁혀진 상황이고. 뭔가 손을 흔드는 예, 지금 뭔가 다급한 상황이 예. 좀 보여졌거든요. 네. 저 오일기 선수 이제 붙어있거든요. 이제 정희철 선수의 6번과 네. 11번이 오일기 선수가 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예, 잔디밭에 아직 붙어 있어서 자,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대유 씨가 워낙 10초 차이로 나옵니다. 이르내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위쪽 오일기 선수가 일단 오버테이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일기 선수가 2위로 올라서는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오일기 선수가 정희철 선수를 젖어내면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일기. 그렇습니다. 야, 이거 5렙만 더 있었으면 이대유지도 모르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속 오일기 선수의 페이스가 계속 좋았거든요. 네. 자, 그만큼 그 오일기 선수가 출사표를 밝힌 그 내용답게 네.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ENM은 지금 정현일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일기 선수가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얻어줘야죠. 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팀 단위 승부에서는 엑스타레이션 팀이 팀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ENM의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오일기 선수. 그렇습니다. 또 오일기 선수가 3위까지 모르는데 2위를 최근에 꽤 오래됐어요. 2위 정도 한 지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죠. 정현일 선수 어떻게든 완주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기록들이 오일기 선수 혼자서만 1분 59초대 지금 기록을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나머지 차량들은 지금 다 2분을 예, 2분대를 넘어가는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대유지 선수와 지금 격차가 10초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바퀴수가 남지 않아서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오일기 선수. 자, 지금까지의 장면에서는 대부분 이대유지 선수가 이렇게 1위를 유지했었을 때는 네. 실수 없는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격차를 벌려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하지만 오일기 선수가 2위까지 만들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네. 인상 깊은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오일기 선수가 언제 2위를 했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오일기 선수 상당히 힘든 네. 레이스를 했다가 지금 뭔가 울분을 터뜨리는 듯한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좀 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나머지 두 개 랩에서 일단 잘 마무리를 져야 되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팀 이적하고 바로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전년도까지 사실 ENM 팀이 그 젊은 선수들로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었거든요. 재밌는 경기를 펼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 그 순위와는 네. 좀 거리가 좀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정현준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굉장히 김준준 선수가 포인트권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지금 7위까지 올라왔고요. 네, 아트라스 BX는 조금 웃을 수 있는 상황, 엑스타 레이싱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황진우 선수가 그러면서 한 단위 뒤로 좀 밀린 그런 모습이었고 아트라스 BX는 사실상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탑10 안으로 지금 3명 선수 다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기 초반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 경기 후반에 저렇게 잘 버틴다는 거는 역시 한국 타이어가 내구도 있는 타이어를 잘 준비한 것 네, 같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어느 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시즌을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제가 그 어저께 그 한국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사실 톡으로 사실 눌러봤어요. 가서. 네, 조용히 몰래 가서 눌러봤습니다. 실험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얘기가 더 궁금한데 그래서 그만큼 양 팀의 그 타이어 연구 전쟁이 네.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대유지 선수의 꽤 큰 격차의 1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일기 선수와 정희철 선수 그리고 조아우 선수와 야나기다 마스타카 28번의 선수가 좀 7위까지 올라오면서 기분 좋은 아트라스 BX의 상황들도 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김동훈도 바뀐 유니폼에서 지금 현재 팀에게 6위까지는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스타팅 그리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 저 정도 6위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지난해 뒤돌아보면은 김동훈 선수가 그 챔피언십 경쟁자까지 하던 그 다음 시즌인데 네. 사실 포인트권 그리드에서 시작해서 그 밖으로 밀릴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다음 경기부터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 라스트 랩 베스트 랩 계속 기록을 보고 있는데 오일기 선수 페이스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다른 선수들보다 계속 1초가 빨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선두권 싸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3위권과는 격차를 더 이쪽 벌려놨고 네. 1위는 지금 이대주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이대유지가 지금 사실 네. 그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사실 9초 네. 차이 나거든요. 네. 원래 10초 차이 났고요. 네. 이대휘 선수가 경기 초반에 정희선 선수 앞서 나간 다음에 자 이제 앞에 나갔고 뒤에도 우리 팀이니까 천천히 가자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미리 열심히 달려왔지 않게 배짱이죠. 그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처럼 네. 난 배짱이가 되지 않고 개미가 되겠다. 네. 이 벌어놓은 게 지금 오일기 선수의 기회를 없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회가 없죠. 사실 문제가 차량 문제만 안 생기면 이대휘 선수가 거의 우승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 랩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현재 7번 이대유지 선수. 오늘 전반적으로 그 클래식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또 상위권에 있어서 네. 기분도 또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오늘 개막전의 캐딜락 6천은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은 트레이드와 여러 가지 차량 상황들과 그리고 타이어에 관련된 장면 때문에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와 똑같은 양상의 경기가 펼쳐지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즌, 네. 새로운 경쟁 구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순간 방금 이대유지 선수가 라스트 랩 사이보드로 지나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요것만 돌면은 체커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제 긴 직선주로 뭐 크게 위협받을 일 없고요. 네. 보시면 연석 근처도 안 가잖아요. 안전하게 네, 돌고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냥 돌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부자 네. 몸조심. 네. 그래서 이대유지 선수는 남아있는 이 격차를 충분히 느끼면서 네. 지금 마지막 자신의 라스트 랩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김중근 선수가 1등으로 아주 1위로 잘 달렸었어요. 격차를 많이 벌리면서 돌았는데 두 바퀴인가 세 바퀴가 남기고 뭔가를 밟고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슈퍼레이스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랩 마지막 코너 앞두고 네. 그래서 타이어 펑쳐 나가고 맞습니다. 네, 네. 멈춰선 차도 있고 네, 모릅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라는 건 아무도 예측 네 못해서 맞습니다. 네. 네, 이대유지 선수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장면은 전혀 네. 펼쳐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1위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현재 개막전 캐딜락 6천의 개막전의 1위를
노려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7번의 숫자가 꽤 오랫동안 단독으로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일본 선수의 강세들, 특히 이대유지 선수도 몇 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결실 맺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18년도까지 연결시켜 놓고 있는 현재 이대유지 선수인데요. 이제 마지막 CK인만 통과하고 나면 우승이 됩니다. 자, 마지막 전년도에 1라운드 때는 아트라스 BX였고 올해는 엑스타 레이싱 팀이 아마도 할 것 같은데요. 자, 헤드라인 들어왔습니다. 이대유지 선수가 체커기를 받으면서 캐딜라이트 육상 개막전 경기 1위로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체커기를 만족할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7번의 이대유지 선수. 네, 그리고 오일기 선수 2위. 대단합니다. 오일기 선수. 그리고 네. 정희철 선수 더블 포디엄 피니시 만들었고요. 뭐 아쉽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항우 선수, 그리고 김종겸 선수가 연이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역시 모습이고요. 데뷔전 5위 이거 대단한 대단합니다. 성적이죠. 네. 자, 그리고 김동훈 선수 출발 아래쪽이었는데 위쪽으로 네. 많이 올라오면서 6위로 마감 졌고요. 황준호 선수도 방금 버텼어요. 들어왔고요. 네. 컨택 심의가 있겠지만 네. 컨택 심의가 좀 많아가지고 순위는 나중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잠정 순위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그 부딪힌 상황에 대한 심의, 컨택 심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의 심의가 지금 무려 5건이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페널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잠정 순위가 될 수 있고 확정 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까지 잠정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선수 결국 완주를 했네요. 네. 이렇게 완주를 하는 스포츠 정신이죠. 그렇죠. 끝까지 끝까지 달려야죠. 네. 스포츠 정신도 있고 1포인트도 있고 네. 실익도 있습니다. 자, 끝까지 주행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선수, 그리고 그 주행을 기다리면서 현재 7번 이대유지 선수는 1위를 누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엑사 레이싱 팀. 자, 그리고 오늘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아주 엑사 레이싱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엑스타 레이싱도 레이싱이지만 ENM 네. 오일기 선수 2위. 예, 재밌는 게 일단 복병이 나타난 그런 기분.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올해 사실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엑스타 레이싱 팀과 아트라스 BX는 작년에 라이벌 구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엑스타 레이싱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아웃되는 네, 장면이 네,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엑스타 레이싱이 힘을 얻었고 거기다가 네. ENM까지 얹혀주면서 그렇죠.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었고 가능성을 또 제일제당 레이싱의 김동훈 선수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그렇죠. 이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도 더블 포인트예요. 두 명 다 네. 포인트권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서한퍼플 모터스포트 끝내 김주구 선수가 포인트 땄고요. 근데 올해는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지금 첫 경기잖아요. 네. 서한퍼플 모터스포트는 이 스토카를 처음 굴려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시즌 중반 후반 가면 맞습니다. 완전 다른 팀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 무서운 강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대여섯 팀 정도는 긍정적으로 경기 결과를 볼 수 있겠고요. 네, 꽤 많은 대여섯 팀 거의 다인데요. 저희가 그렇죠. 굉장히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네. 팀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개막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분명히 이 장면에서 이제 웨이트까지 얹혀지면 또 다른 결과가 또 나올 다른 수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나오겠죠. 네. 이제. 자, 그러면 개막전 챔피언을 만나보겠습니다. 캐리어 6천. 개막전 챔피언 이대유지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지금 들어온 상황이네요. 자, 이대유주 선수 과연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줄지. 네, 이대유지 선수 2017 최종전 우승, 2018 개막전 우승. 네, 꽤 오랫동안 셀러브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대유지입니다. 이대유주 선수. 자,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결국 이대유주 선수가 1위로 들어오면서 엑사 레이싱 팀에서 이대유주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막전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대유주 선수도 참 멋있지만 오늘 오일기 선수가 오일기 선수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로. 네. 약간 울분을 터트리는 듯한 레이스를 했거든요. 네. 사실 오늘 전반적인 경기들에 대한 뭐 야망을 보여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오일기 선수가 그걸 실질적으로 순위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위는 이대유주 선수가 됐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대유주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最初お願いします So I'm very happy today. So everybody concentrate to make a set up for the race. So thank you. Yeah.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세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오늘 경쟁이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펼쳐진 것 같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만큼 오늘 경기 여러 측면에서 치열했었죠.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집중을 오늘 경기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했었고 네. 지금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네네. 거고 또 일본어와 영어와 우리말이 섞어서, 사실 네, 이대유지 네. 선수가 사실 의사소통이 그렇게 쉽지 네네네.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결과 계속 잘 만들어니까 아주 네.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 6천 경기가 3점으로 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선수들의 시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용인입니다.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경기가 이렇게 모든 경기를 마쳤는데요. 굉장히 치열했던 승부였습니다. 네. 선두에서도 배틀이 일어나서 선두가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중위권, 상위권 가리지 않고 치열한 배틀, 사고, 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다 있었던 레이스였습니다. 오늘 순위 변화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캐딜락 6천 같은 경우는 이 순위 변화가 단순히 그 개막전에서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정말 짙게 풍기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규정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펼쳐지는 승부 결과들이 네. 많은 게 변화들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규정 변화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0kg을 가져간 이대유지 선수 다음 경기에 그걸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또 올해 레이스카 어떤 뭐 배기 관련 너플러 관련 규정 이런 변화가 이런 핸디캡 웨이트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한 시즌, 예측 불가능한 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핸디캡 웨이트를 달고도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승부만 보면 굉장히 좀 치열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희철 선수가 지금 약간 재치 있는 장면으로 네. 다음엔 위로 올라오고 싶다는 네. 얘기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오이기 선수. 아까 치열한 배틀 했었는데 역시 우승자 한번 서로 밟아보고 한번 밟아보고 가네요. 하지만 정작 저 자리의 주인공은 기다리고 있죠 아래쪽에서. 네. 자 이대유지 선수. 이대유지 선수가 작년에 멋진 마무리를 졌었고 올해도 개막전 승리를 이어나가면서 포디움 최정상에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사실 뭐 이대유지 선수도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제 눈에는 오일기 선수밖에 안 보이네요. 뭔가 이렇게 울분의 레이스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 부분 좀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준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타이어 관리라든지 물론 그렇죠. 타이어 관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늘 했는데 네. 오늘 경기는 정말 후반에 가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또 팀들 간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엑스타 레이싱이 좋았지만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또 중위권 팀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예전에는 엑스타 레이싱은 아트라스 BX만 생각하고 아트라스 BX는 엑스타 레이싱만 생각하고 약간 이런 네.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올 시즌 고민할 게 많아진 팀들은 고민할 게 많고 팬들은 좋아할 게 많아진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점부터는 어쨌든 그 기록차 격차들이 더 좁혀지면서 더 심한 경합이 되는 그런 레이스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진표 감독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만큼 엑스타레이싱이 작년에 좀 굉장히 좀 힘든 한 해였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네. 힘들었죠. 그래서 김진표 감독이 나서지 않고 아까도 이대유지 선수가 나올 때 끌어안는 게 김진표 감독은 뒤에 서 있었어요. 네네네. 예, 팀원들을 앞으로 밀어주고 이런 점들이 팀을 잘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대유지 선수가 마무리 졌고 오일기 선수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오일기 선수가 상위권 경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네네네. 특히 ENM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정연일 선수.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 근데 오늘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예, 레이스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아쉽고요. 뭐 사실 오늘 좋은 성적 거뒀다고 또 다음 경기에 모든 운이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선수가 오늘 포디엄 맨 위에 올라오는 장면을 선보였던 캐딜락 6천의 경기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개막전 경기가 이렇게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참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오늘의 경기였었는데 얼굴에 네, 풀을 막아야겠는데요. 코로 들어간 것 엑스타 같아요. 레이싱의 SNS를 나중에 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 다양한 경기들을 개막전 경기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이 멋진 샤워 장면, 샴페인 샤워 장면과 더불어서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뭐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한솔과 정경훈의 그 경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한솔 선수에게 기대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저런 네. 접촉이 있었고요. 네. 선두권도 선두권이지만 진짜 재밌는 경쟁은 사실 중위권에서 벌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CJ ENM 팀이 오늘 GT 클래스나 그렇죠. 또 캐딜락 U 클래스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진선 선수. 네. 그렇습니다. 저 컬러 자체가 이제 패기만 의미했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숫자를 보여준다는 것을 증명했었던 네, 맞습니다. 경기였죠. 네. 그리고 또 BTR랜드 팀의 그 정경훈 선수. 네. 네, 일단 잠정 1위로 네네. 들어갔고 어쨌든 첫 경기의 첫 출전에 그렇죠. 네,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BMW M 클래스인데요. 여기도 사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주인공이 우승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이 점에서 아주 치열한, 특히 저 때는 비가 약간 내리다 맞아요. 말다 네네네. 하면서 트랙 상황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트랙 뒤에 변해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선수들은 힘들긴 엄청 힘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네. 현재목 선수가 우승하고 김효겸, 네. 이서영 선수까지. 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비가 지금 이제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선수들의 네. 이 열기를 좀 식혀줘야겠죠. 네네네네. 오늘 용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경기 중에 안 내리고 네, 끝나고 다 내리는 게 끝나고 내리는 천만다행입니다. 게 네. 자, 좀 다행인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6천의 그 전반적인 상황들 한번 쭉 정리해 드릴까요? 자, 2대 유지 5일기 선수 정희철 선수, 조항우 선수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겸 인상 깊은 5위였고요. 김동훈, 야나기다 마스타카, 황진우, 김희수, 김중근 선수가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뒤는 김장래 선수, 박정준, 최장한, 하태영, 김재현 선수 15위 마무리. 장현진 선수와 김준우 선수와 정현일 선수는 역시 18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선수와 김민상 선수는 아쉽게 경기를 마감 짓지는 그렇습니다. 못했었던 어쨌든 오늘의 정혜연 선수 상황이었습니다. 완주는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전반적인 뭐 팀의 그렇습니다. 도움뿐만 아니라 개인전으로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사실 1포인트 가지고 챔피언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완주를 네, 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경기 용인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6천도 아주 초반 그 3위권 싸움들도 있었고 네. 중반 싸움들도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네. 더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볼 텐데요. 자, 2대 유지가 일단 1위를 기록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에서 아틀라스 BX도 지금 사실 ENM과 어찌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자, 그 장면들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인에서의 개막전 경기는 마감이 됐고요. 저희는 5월 6일에 펼쳐지는 영암에서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수, 김범훈 해설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영암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